중요한 이유를 넘어가면서 기본적인 눈물 분비량이 떨어지고 눈꺼풀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눈물의 가장 바깥층을 코팅해주는 기름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환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보통 중요한 이유에서 눈물이 많이 난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웃으면 눈물이 많이 난다든지, 오랫동안 쳐다보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든지, 바람이 불거나 햇빛을 볼 때 눈물이 난다든지 각각의 원인들이 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치료 방법들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물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초적인 눈물이 있고요. 기초적인 눈물에는 기능은 우선 눈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은 눈이 항상 노출이 돼 있고 항상 마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점액이라는 것이 눈을 한번 감싸고 있고 그 점액이라는 것들이 물을 끌어당기고 있고 바깥층은 기름으로 한번 코팅이 돼서 눈물이 눈에서 항상 좀 오랫동안 남아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 눈물의 성분에는 보통 물이 가장 많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역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걸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반사적인 눈물이 있는데, 반사적인 눈물이라는 것은 모래가 들어가거나 누가 와서 한 대 눈을 쳤을 때 그럴 때 이제 왈칵 나오게 되는 그런 눈물들을 말합니다. 그 반사 눈물의 목적은 눈을 한번 씻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적인 눈물에 비해서 물의 함량이 높고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외부의 이물질을 잘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눈물이 있는데, 막 슬플 때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 기쁘거나 감동했을 때 나오는 눈물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눈물들의 역할은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그 눈물에는 다른 물이라든지 단백질 인자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도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같이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선 눈물이 많이 난다는 것은 우선 눈물이 많이 생성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눈물이 똑같이 생성이 됐는데 눈물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막히거나 해서 눈물이 배출이 안 됐을 때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원인들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없고, 사실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는 어떤 질환이 있어서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이제 반사적인 눈물이 많게 됩니다. 반사적인 눈물이 많게 되는 이유는 눈이 건조증이 생기면서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해서 이제 왈칵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그게 중요한 이유에 넘어갈 때 반사적인 눈물이 많아지는 것들도 중요한 이유를 넘어가면서 기본적인 눈물 분비량이 떨어지고 눈꺼풀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눈물의 가장 바깥층을 코팅해주는 기름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 몸에 대한 방어작용을 해주는 눈물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 눈을 보호해 주려고 반사적인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건조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시면 맨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눈은 눈물이 많이 나는데 왜 건조하다고 하지? 근데 환자분들의 증상은 눈물이 많이 나요 라는 증상들도 있지만 뻑뻑하고 시리고 오랫동안 쳐다보면 눈이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은 내 눈이 건조하고 눈꺼풀 염증이 있어서 나타나는 눈물, 바다 흘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건조증 치료를 보통 하게 되고, 건조증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고 안약을 써서 하는 치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IPL 광선 치료라든지 짜주는 치료를 통해서 건조증 치료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눈물이 나가는 배출구가 막혔을 때, 하수구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눈물 흘림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수구가 막혔으니까. 하수구는 보통 거울을 봤을 때 안쪽을 보면 눈물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하수구의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그 눈물점의 위치가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흰동자가 처지고 하면서 막아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점을 지나서 눈물 하수구 길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길이 막히게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눈물 하수구를 뚫어주게 되는데,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리콘 튜브라고 해서 실리콘 튜브를 눈물 소관이라고 해서 눈물 하수구 입구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수술을 할 때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런 철사 같은 게 있고요. 이거를 눈물점 안에 넣어서 결국은 이 실리콘만 넣어놓고 나오게 되는데, 이 실리콘 튜브가 안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뽑아놓지 않고 있게 되면 그 막혔던 눈물길을 좀 넓혀주게 되고 그게 다시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빼게 되면 그 눈물 하수구가 막히지 않고 뚫려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눈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실리콘 튜브로 안 되고
되고 아예 눈물 하수구 입구와 눈 안쪽에 코가 결국 코로 이제 눈물 하수구의 마지막 길이 열리게 되는데 코 안쪽과 눈물의 이제 눈물점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좀 뼈를 뚫어서 조금 더 심각하게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건 눈물이 나게 되면 뭐 사실 일상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사실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게 되고 계속 눈물을 손수건으로 이제 훔치거나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 피부가 이제 늘어져서 피부가 붓어지게 되면 기저귀 발진 생기는 것처럼 항상 바깥쪽 피부가 빨갛게 되고 아프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증상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원인에 따라서 건조증 치료를 하거나 눈꺼풀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눈물이 많이 나게 되는 원인이 이제 눈물 하수구가 막히게 된 것이라면 그 하수구를 뚫어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치료 방법이긴 한데 요즘은 그 라디오 프리퀀시 어떤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좀 저강도로 좀 통증을 줄여준 기계들이 새로 이제 나왔고 의료보험이 되게 되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수술 숫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수술 방법의 원리는 뭐냐면 결막이라는 것은 이제 검은 동자 옆에 있는 흰 동자의 가장 바깥 부분을 얘기를 하고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눈을 감싸고 있는 그 흰 동자가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흐물흐물해지게 되면서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눈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흐물흐물해진 것들이 눈물 안쪽에 눈물점, 눈물 내려가는 하수구의 입구를 막게 되면서 눈물 흘림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막 성형술 할 때 쓰는 이제 기계를 이용하게 돼서 피부 타이트닝 하는 것처럼 결막 흰자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막았던 거를 막지 않게 막아주면서 눈물 흘림을 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건조증 증상이 있는 환자들 이물감이 있거나 뻑뻑하거나 시리거나 바람 불면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그러면서 눈물 흘림이 있는 환자들이 결막을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결막 성형술을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이 많이 나게 되면 뭐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 생활에 많이 불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초기 진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거나 하면 가까운 안과에서 눈물 흘림의 원인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건조증이 많이 눈물 흘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건조증과 눈꺼풀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뭐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해서 기름 순환을 잘 되게끔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요. 영양제 중에서는 오메가3나 뭐 비타민 D3 그런 영양제들이 건조증과 눈꺼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복용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고요. 눈을 너무 또 세게 만지거나 비비거나 눈물 흘려서 불편하다고 만지게 되면 염증들도 유발이 되고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서 좀 더 눈물이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밖에 나가실 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은 선글라스를 쓰거나 뭐 안경을 써서 항상 기류라는 게 있으니까 바람을 막아주거나 햇빛의 자극을 막아주는 것도 그런 눈물 흘림의 증상을 없애주는데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 흘림의 원인이 뭔지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물이 많이 흘리게 되면 본인이 불편하고 피부 염증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고 눈물이 적체되게 되면 눈물 안쪽에 눈물 주머니 염증이라든지 더 심각한 질환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뭐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하게 된 경우들도 있으니까 눈물 흘림이 많이 지속이 되고 불편하시면 가까운 안과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고 건강한 눈을 갖게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65 발근안과 아닌데 다 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